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견딜만 합니다. 사진이 가장 먼저 떠올라서요. 네. 의자에 기댄 채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계셨던지 그 사진. 맞죠. 그 시간에는 네. 우리가 계엄령 해지 의결을 하고 정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령 해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니까 의장도 의장석에 의원들도 전부 그렇게 잔해졌습니다. 예. 저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비상계엄하고 네.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17번의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계속 같이 하셨지요. 글쎄요,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 현대 비극의 질곡 그 중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시대적 배경이 있었지만 이번 윤석열 내란, 12.3 내란처럼 허무맹랑한 경험은 처음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은 우리 국민을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윤석열이 임기 1년 단축 개헌하자 했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도 주장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 선언을 하건 또는 14일 날 탄핵을 통과시키건 이 둘인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그 청구서에 내란 수괴로 윤석열을 딱 지목했습니다. 예. 검찰에서.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예. 오직 경찰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사법부에서도 윤석열을 내란 목으로 수괴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즉각 경찰 국수본에서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실은 협조해야 된다. 만약 방해를 하면은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 하야 성명을 내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란 수괴로 사법부에서도 인정하면은 경찰, 공수처에서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이제 옥중 결재가 진행될 것이냐 이런 또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결재가요? 옥중 결재. 옥중 결재. 예. 그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14일 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날 말은 토요일만은 탄핵이 가결된다. 왜? 법원에서도 내란 수괴로 확정을 했고 예. 또 내외신 언론에서도 105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을
맹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도 표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제가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풀이 꺾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가하자라고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4일 날은 어떤 경우에도 하야를 하지 않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돼서 윤석열의 업무는 정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도 오늘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뀌어 가고 있고 마치 침몰하기 직전 부두에 정박된 배에서는 쥐떼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지금 군인들도 참여했던 경찰도 전부 뛰어내리고 있는데 이건 좋은 의미의 쥐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내란 그 수계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결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도 좀 드러난 듯 싶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을 찬성 210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협력은 야권 의원들이 전두해도 192명에 불과한데 예. 210표로 가결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3명이 찬성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4일 투표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저는 분열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친윤, 친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억 혐의와 그날 투표를 방해해서 사실상 수사 대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재추대를 했지만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친윤 권성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은 저는 윤석열 당, 한동훈 당으로 분열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제 오늘 여권에서 이제 대통령 하야하는 것에 대해서 2월 아니면 3월 이런 방안을 좀 내놨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중대범죄자를 그냥 놔두겠냐 그렇다는 뜻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당연하죠. 의원께서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야를 하지 않으면은 김영현 국방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는 그 순간 예. 사법부에서도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 국수본에서는 내란 범죄자는 구속영장이 필요 없어요. 즉각 체포해야 된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4일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 아니에요? 예. 탄핵이 가결되면은 윤석열은 대통령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뭐. 예. 14일이면 설사 토요일일 거고요. 헌재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 헌재가 몇 개월 걸리잖아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이거다 저거다 여러 가지를 따졌지만은 윤석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내란 수괴라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고 모두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은 끝났다. 끝나는 대통령이 발버둥 치지 말고 그래도 2년 6개월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면은 좀 마지막이라도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추하게 있잖아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탄핵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예. 내란 수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는데 사법부에서도 이미 내란 수괴라고 확정을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하는 것들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해줄 것이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 11월에 작성한 계엄 준비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올해 3월부터는 계엄을 준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계엄설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제기해 올 때 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뭘로 보느냐? 국회가 192석이 야당인데 과반수가 의결하면은 계엄령이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한테 국민 반응이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고 발언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역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선각자였고 박지원은 후각자였구나. 그래서 오늘 또 만나가지고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첩사에서 그 문건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군은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예.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때 조현천 소위 기무사령관이 한 작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윤석열이 하야하건 탄핵하건 이 문제가 결정되면은 예. 바로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지난 11월부터면 이미 모의 실행에 들어간 것 같은데 국정원이 몰랐느냐,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몰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예.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정치 개입을 일체할 수 없다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개혁이 돼버렸어요. 혁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투표를 하고 모두 다 나갔을 때,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남아있을 때, 그때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한심한 거죠. 저런 작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인가. 그 업을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이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가장 많이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정치적인 이제 방향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 여당의 정치적 운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은 간동훈이다. 윤건희 눈치도 보고 국민 눈치도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하는 것도 지금 나타났어요. 얼마나 윤석열이 한동훈을 미워했으면 계엄령 선포하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하는 사람이 여당에는 한동훈 하나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보십시오. 지도자가 되려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얘기 듣고 담아 나오니까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대통령 노릇하다가 한덕훈 돼가지고 하다가 얼마나 지탄을 받으니까 지금 꼬리를 감췄잖아요. 예. 한동훈은 제가 누차 권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해창이 되라. 창의 길을 가라. 즉 이해창 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딜이 받아가지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그럴 배짱도 없고 그런 정치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땡감으로 낙과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하야되는 그날 아마 변호사 개업하러 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수사 받아야죠. 투표를 방해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추경호하고 같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국가를, 국민을 의식해야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인은 자기 생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을 쫓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금 윤석열처럼 김건희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하니까 나라가 이 꼴 이렇게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울 때 국가, 국민을 떠올리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축출이죠. 탄핵시키는 거예요. 예. 이걸 두고는 안 되는 겁니다. 허수아비라도 지금 이렇게 한남동 관저에서 꽉꽉 숨어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정치도 그렇고 이 때문에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비중 있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외교 파탄, 경제 파탄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탄핵되거나 하야하면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서 한미 동맹도 굳건히 하고 경제 외교를 강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잠시만 참고 지금처럼 국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우리 민주당이 야권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고 이기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외교, 경제 이 문제가 참 한순간에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것은 저는 곧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물러나면 회복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대중 DJ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호남은 민주당은 뭉쳤습니다. 예. 그리고 싸웠습니다. 마침내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아주 견고하게 뭉쳐 있습니다. 예.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예. 힘을 좀 불어 넣겠습니다. 5.18에 있었을 때 광주에서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결제를 해놓고 국민들이 있답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좀 힘을 얻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국회 앞에 모이는 매일 밤 6시에 모이는 수십만의 시민들이요. 과거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예. 재밌는 노래를 부르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어머니들이 커피 이렇게 결제해놓고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받아들여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